안녕하십니까. 전북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의 팀 주치를 맡고 있는 전주분병원의 송하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덕터 인저리, 즉 내전근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발생하는 근육 손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유럽 프로축구에서 발생한 근육 손상에 대한 논문을 보면 전체 타임러스, 시간 손실을 일으키는 부상의 37%를 근육 손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한 프로축구 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즌당 평균 15회의 근육 손상이 발생하고, 부상으로 인한 전체 운동 중지 시간의 4분의 1을 근육 손상이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 선수들에게서 하지 근육의 손상은 어덕터, 햄스트링, 쿼드리셉스, 칼프 근육의 손상이 있었으며, 이 네 가지 근육 손상들이 모든 근육 손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전근 손상은 축구에서 킥 동작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다리, 즉 더미넌트 레그가 슈팅, 패싱, 크로싱 같은 고위험 활동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구 선수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다리에 따라서 우세한 다리와 비우세한 다리 사이의 근력 특성을 변화시켜서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부상을 당하는 성향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전근 손상은 이런 이유로 축구 선수들의 서해부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스플린팅 하거나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거나 공을 찰 때 발생을 합니다. 호주 오지 풋볼에서 한 선수가 공을 차는 동작에서 발끝 내측부에 공이 잘 못 맞아서 내전근 시작부에 손상이 발생하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nnedy. Can he make them pay? Lacroix won't miss from there. Goes low, but goes straight. 킥 동작 후에 급작스러운 서해부 통증이 발생하여 부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런 킥 동작 후 내전근 손상은 전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So he wasn't bumped here. He's gone down with a groin problem. He wasn't bumped. Just goes down here. Oh, like a cramp. 내전근 손상은 급성으로도 발생하지만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과사용을 하면 재발성 내전근 염좌를 일으키며, 오랜 기간 동안 손상이 반복될 때는 만성적인 내전근 관련 서해부 통증으로 진행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남게 되며 경기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전근 손상은 선수들이 독특한 워닝 사인을 호소하는데, 사타구니가 타이트해지거나 불편하다고 하고, 주행 속도나 킥 파워 같은 퍼포먼스의 저하를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서해부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선수들은 즉시 운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내전근 손상의 이학적 검사는 치골 부위에서 내전근 시작부로 촉진을 하여 한두 손가락 두께 하방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근육의 결손이 촉지되면 손상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리턴 투 스포츠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또한 내전근 손상의 이학적 검사로 스퀴즈 테스트가 있습니다. 선수를 똑바로 눕힌 후 선수의 다리를 신전시킨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검사자의 주먹을 넣어 선수가 무릎으로 주먹을 쥐어짜게 하여 내전근 시작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내전근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내전근 손상은 감별해야 할 중요한 근육 손상이 있습니다.
장요근과 관련된 서해부 손상으로 장요근은 고관절의 가장 강력한 굴곡근이며 동시에 외회전 근육입니다. 킥 동작의 매우 중요한 근육으로 내전근과 똑같이 킥 동작에서 급성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증상은 내전근 손상의 증상과 비슷하나 내전근보다는 서해부의 좀 더 앞쪽에서 통증을 느끼며 깊은 소파나 차에서 안전 후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요근 관련 통증에 대한 의학적 검사로는 몸이 마른 선수의 경우 장요근을 촉진하면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한 다리를 굴곡하게 하고 부상당한 다리를 수동적으로 신전시켜서 장요근을 자극시키면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토마스 테스트가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내전근 손상으로 돌아와서 내전근 손상의 방사선 검사는 초음파나 MRI가 이용되고 있으나 심한 통증이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전근 자체가 길고 시작부나 중간 부위가 손상이 다양하고 장요근이나 치골 주변 손상을 감별하기 위해서 MRI로 전체적인 내전근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내전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팩터, 즉 위험 요소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프로축구에서 하지 근육 손상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연구한 논문에서 전체 부상에서 근육 손상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어덕터, 햄스트링, 쿼드리셉스, 칼프 손상이었으며 과사용에 의한 손상이 34%였으며 내전근 손상이 다른 근육에 비해 과사용에 의한 발생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도미넌트 레그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 근육 손상의 계절별 분포를 보면 어덕터, 햄스트링, 칼프 손상은 경기가 없는 프리시즌 7, 8월에는 발생률이 낮다가 시즌이 경과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쿼드리셉스 손상은 프리시즌에 오히려 발생률이 높다가 시즌이 경과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전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팩터를 알기 위해서 예상되는 위험 인자들을 선수와 시합으로 나누어 선수에 관련된 위험 인자로는 선수 포지션, 과거 내전근 손상 기왕력, 재발, 나이 등을 분석하고 시합에 관련된 위험 인자로 시합 형태, 시합 장소 등에 대해 위험 인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선수에 관련된 내전근 부상 위험 인자로 포지션으로는 골키퍼가 부상 위험비가 낮고 디펜더들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과거 내전근 손상에 기왕력이 있으면 내전근 손상이 발생할 위험비가 증가하였으며 햄스트링, 쿼드리셉스, 칼프 손상도 과거 손상에 기왕력이 있으면 손상이 발생할 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구 손상에서 여지껏 가장 많이 언급된 하지 근육 부상의 위험 인자는 이전에 같은 근육의 손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시즌에 근육 부상이 있었으면 선수들은 전 시즌에 부상이 없었던 선수들보다 최대 3배까지 부상률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근육 손상에 대해 시즌 전 평가를 해서 부상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육 부상을 당한 선수의 20에서 30%는
이전에 똑같은 부상을 입고 있으며 조기 재발, 즉 리턴 투 플레이 후 2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비율이 12에서 14%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논문들에서 이전에 하지 근육에 손상이 있는 경우 쿼드리셉스와 캘프 부상률이 68에서 91% 증가한다고 하였고, 과거에 캘프, 쿼드리셉스, 햄스트링 근육의 손상이 발생하면 러닝 바이오메카닉스를 변화시켜서 이 과거 손상들이 각각 햄스트링, 캘프, 쿼드리셉스 근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육 손상이 재발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위험인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 손상과 관련된 같은 인자들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처음 근육 손상 후에 발생한 근력 약화나 긴장, 반응 조직, 바이오메카닉스의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거 불완전하거나 과도한 재활을 받았거나 광범위한 손상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들 같은 만족스럽지 못한 치료 방법들이 인자들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자들이 있을 때 재부상을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든 선수들은 햄스트링 손상에 취약하다는 논문들이 있으나 어떤 논문들은 오히려 장단지 근육 손상이 2배 이상 증가하나 어덕터나 쿼드리셉스, 햄스트링 손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41세 20번 선수의 마지막 은퇴 경기입니다. 그는 주정 한 장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이 든 다른 한 선수가 유심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라이벌이었던 다른 팀의 한 노장 외국인 선수가 인사를 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선수가 인사를 90도로 했는데 그 장면은 사진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나이 든 그 또 선수가 또 유심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전근 손상에 대한 시합에 관련된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 장소가 있는데 홈 경기에서보다 어웨이 경기에서 부상에 대한 위험비가 작았습니다. 경기 형태에 관련된 위험인자로는 컵 대회보다는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서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어덕터와 햄스트링 부상은 어웨이 매치보다 홈 매치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홈팀 선수들이 공격전에서 공소유와 공소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상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뇌전근 손상의 치료는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축구를 중단시키고 뇌전근 근력 강화 운동을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컨센트릭과 엑센트릭 엑서사이즈로 진행하며 골반 근육의 일반적인 다이내믹 스타빌레이션 트레이닝을 같이 시행합니다. 뇌전근 손상의 리턴 투 스포츠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에비던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음 시행한 임상적 검사와 MRI 검사가 리턴 투 스포츠의 정확한 예측 시간을 제공하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 발표된 논문에서 급성 뇌전근 손상 후 리턴 투 스포츠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는 뇌전근 근위부에서 촉진시 통증이 있고 결손이 촉진되며 MRI상 고린대 접합 부위에서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는 리턴 투 스포츠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없을 때에는 초기 임상석 검사와 MRI를 정확하게 검사하였더라도 이들이 리턴 투 스폰지에 걸리는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급성 내전근의 근위부 부척부 손상은 가장 심한 내전근 손상으로 팀 트레이닝으로 복귀까지 4에서 11주가 걸리나 24에서 31%에서는 리턴 투 스포츠에 대한 시간의 넓은 차이를 보이며 비부착부 손상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며 리턴 투 스포츠에 대한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검사를 잘 하였다 하더라도 리턴 투 스포츠에 대한 시간 변화는 내전근 손상은 24에서 31% 존재하며 햄스트링은 29에서 32%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임상적으로 리턴 투 스포츠에 대한 시간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추적 검사를 하면서 선수의 상태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28세 남자 선수입니다. 3주 전 서서히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이 점점 심해졌으나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에서 쉬지를 못하여서 3주 후에 검사받으러 갔으며 초음파상 내전근의 일부 음영 감소가 보여 2주간 운동 중지 후 재검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수는 2주 후에도 잘 때도 너무 아프다고 하고 이불을 다리로 걷어내기도 힘들다고 하여 MRI 검사상 장내전근의 근위부에 파열을 보이며 이 손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27세 외국인 선수로 2014년, 16년, 17년 같은 부위 내전근 손상이 반복되었고 수원팀과 경기 때 통증이 있어서 다음날 초음파 검사상 이상 소견이 확인이 되어 훈련을 즉시 중지시켰으며 훈련을 안 하고 치료만 하였는데 일주 후에 재활 중 다리에 힘을 주다가 뚝 소리가 나며 파열되고 다리를 뻗고 벌리는 자세에서 힘이 없어서 꺾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선수는 내전근의 파열과 결선이 동반하여 2차례 혈중 흡입술을 하였고 리턴 투 플레이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만 결손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2세 남자 선수로 몇 주 전 근육이 좀 올라와서 쉬고 알리그를 뛰고 이상이 없었으나 며칠 뒤 자체 경기 후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하였으며 MRI상 비부착부 내전근 파열이 있었으며 가벼운 휴식 3주 후에 별 문제 없이 리턴 투 플레이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내전근 손상은 도미넌트 레그에서 주로 발생하며 과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내전근 손상에 대한 위험 인자로는 과거 내전근 손상이 있으면 위험 비율이 증가하고 골키퍼나 프리시즌 어웨이 경기에서 낮아지며 중요한 리그 경기에서 증가합니다. 내전근 손상은 리턴 투 스포츠에 대한 시간은 부착부 손상에서 4에서 11주, 비부착부 손상에서 2에서 4주 정도이나 검사를 잘 하여도 20에서 31%에서 시간의 변화가 있어 정확한 추정 시간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존의 동일한 근육 손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20에서 30%, 리턴 투 플레이 2달 내에 발생하는 조기 재발의 경우가 10에서 14% 정도로 있어서 정기적으로 부상 선수들은 시즌 전에 기존 부상에 대해서 시즌 전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모 트레이너 선수들이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